1시간 늦게 해서야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SKY전님 반갑고요. 오늘날님도 반갑습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알람들이 어떤 분들은 뭐 울리고 어떤 분들은 안 울린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울리는지 뭐 이렇게 울리는 표시를 해놔도 안 울린다고 그러는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속 시원히 알아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이창호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해서 시간도 늦어서 바로 연결을 또 해서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식을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찾아놓은 게 또 사라졌네. 여기 나오네요. 저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9시 하는데 늦으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토니오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기 통화가 되네요. 아까는 핸드폰 저기에서는 안 되더니만 이거는 한 번에 되는군요. 걱정을 했는데 잘못 되어서 잘 됐네요. 어떻게 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예, 소리 잘 들리죠? 저도 이쪽도 잘 들립니다. 오늘 뭐 토요일인데 날씨 무척 그쪽도 더웠죠? 계신데도. 그렇죠. 여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덥죠. 네. 전국적으로. 아이고, 오늘 제법 더웠고, 오늘 또 시내에서는 뭐 동성애 기어 축제가 또 시청 앞 광장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냥 진행이 되었고, 또 이 건너편에서 대한문 쪽에서도 반동성애 집회, 기독교 집회가 또 있었고, 아주 오늘 뭐 그냥 그 시내가 시끌벅적했던 하루였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안토니오님은 얼마나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동성애 집회 뭐 이런. 저는 뭐 동성애 그들이 하는 집회는 안 보고요. 네.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하는 집회만 봤죠. 예, 예. 오늘도 제법 나왔죠, 시내. 예, 오늘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회에서들 단체로 와가지고 오늘 많이 그래도 모처럼 만에 그 시청 대한문 앞에 그 도로가 그 저기 도로까지 진출을 해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이제 집회 규모가 더 글쎄 커지고 말입니다. 있고 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1시간 늦게 방송이 되면서 지금 아마 기다리다가 그 예고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방송 안 하나 보다. 그러고 뭐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또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리 들어오신 분들 또 먼저 인사하시고 방송 들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예.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오늘 그 토요일 날 그 좌파들 단체들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하고 또 오늘 사실 그 대한민국 그 집회가 그쪽 좌파들이 같이 방송 소리 때문에 하는 바람에 그 음향 잘 들리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오늘 앞으로 그게 좌파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집회를 할 텐데 참 그런 문제도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소리 네, 굉장히 때문에. 힘들었고 예. 또 이제 사실 오늘 선거자 방송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 법원 1심하고 네.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 그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이제 해놓은 부분, 비디오 캠코더 있죠? 예, 캠코더로 녹화가 된 부분을 천상 그걸 통해서 다시, 녹화 방송을 다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은 뭐, 이제 깔끔하게 됐으니까. 네. 실시간 방송은 참, 이게 난제가 좀 있네요.
또 어떤 잘 나오는 방송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어떻게 오늘 예, 그 인사. 애청자님들 예, 반가워요. 예, 오늘 주말인데 참 날도 덥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진짜 푹푹 찝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거 어쨌든 그 선거자 방송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그 방송 시작할 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무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정국 때 네. 뭐 자기네들이 뭐 우리는 확실한 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 임태훈이라는 이 사람 갖고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태훈입니다. 이름이 임자, 태자, 훈자. 네. 나이는 뭐 보통 뭐 잘 먹었으면 뭐 한 30대나 한 4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나는 사실 그 인권센터가 무슨 정보기관인 줄 알았어요. 군 정보기관. 그런데 이거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은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제일 먼저 잡아들일 사람 1순위가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어느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렇게 그런 뉴스를 하는 걸 제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1순위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하고 뭐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내가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불거졌을까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좀 다소 놀란 점이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무엇이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무런 그냥 일반 사회 단체입니다. 사회 단체. 뭐 애초에 이 사람들의 시작은 자기 혼자 했다가 뭐 재정이 넉넉히 돼서 뭐 두세 명이 같이 일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가 일하니까 이건 엄청나게 웃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주 목적은 군 내의 그 인권 침해에 관한 거를 대변해주는 그 시민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0%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이 된대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후원금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피해자들 뭐 지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박원순이 생각이 나요. 박원순이가 그 아름다운 재단인가 뭔가 했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이는 진짜 나중에 역사가 바뀌면 진짜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사세 파헤쳐야 되는 게 세상에 남의 돈 갖고 내가 행세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원순이가 그 옆창 뚫어진 신발 신으면서 자기가 그 한 달에 뭐 얼마라더라 뭐 몇십억짜리 전세 사는 그런 아방구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사람이 그 아주 겉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검소한 것처럼 아주 무슨 그 청렴한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돈 갖고는 돈 주물르고 얼마든지 하죠. 저도 각계에서 수억 수천원 돈은 매일 내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제가 그 발바닥이 닳도록 가서 다 가난한 집 돌아다니면서 다 쌀도 갖다 주고 뭐 뭐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다 저도 그렇게 해요. 하고도 남죠. 박원순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남이 돈을 갖다가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 기부금 그것도 수십억씩 정도 받았을 텐데 그거 갖고 마치 자기가 자기 돈 재산을 털어서 사회에 그 봉사 발란티어리지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좌파놈들의 이 습성일 겁니다. 그럼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후원금 1,000만 원 이상 정도 받고 뭐 그건 뭐 자기 말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니까. 그래서 뭐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 2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그 1996년대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럼 왜 당신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 그 젊은 사람이 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동성애들의 그 권리를. 예.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 그런 동성애라든가 그런 인권 관련에 대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2004년도에는 이 사람이 1년 4개월 동안 영창에 갔다 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럼 이 사람이 1년 4개월 동안 왜 영창을 갔다 왔느냐? 병역 거부로 영창을 갔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도 안 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왜 병역 거부를 했는가라는 거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군대 생활을 갔다가 군 병역을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그 국방의 의무를 왜 거부했냐 하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동성애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입으로 그랬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볼 땐. 예. 동성애자인지 아니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지. 자기 말로 1년 4개월 동안 병역 거부로 감옥살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군대를 안 가고 왜 감옥살이 했냐 했더니 대한민국 군대가 동성애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나는 군 복무를 거부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었고 학생 때부터 두발 검사하는 걸 매일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다고 굉장히 이렇게 막 이견을 제기했고요. 교복 입는 것도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네. 야간에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도 이제 강제한다는 거는 강제시킨다는 거죠. 강제하는 것도 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반대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국군 기무사에서 그런 일이 전 절대 없다고 봅니다. 뭐, 우리들한테 뭐 어떤 그 군이 뭘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군사기밀을 갖다 유출할 정도면은 뭐, 진짜 뭐, 안기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기무사에서 그 당시 있던 사람이 제대하고 진짜 뭐 일종의 자기가 어떤 반기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걸 폭로했다든가 아니면 군 전문가가 그런 걸 폭로했다든가 아니면 국방부가 그런 걸 폭로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현역으로 있다가 예편에서 군 정보 뭐 장교라든가 어떤 그 특수계층의 그런 군사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발설을 하고 제기를 했다면 저도 어느 정도 수능을 가는데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거 중앙일보에서 이거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일보 그 뉴스 기사를 내가 지금 여기다 떠났습니다.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그 김어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국군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잡아들일 사람이 1순위가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폭로를 했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의 이 프로필을 보니까 이 프로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동성애자를 지지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퍼뜨렸는지 저는 퍼뜨렸다고 좀 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 규모가 그렇게 없는 단체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현재도 두 명이요? 지금 뭐 몇몇 사람 한 4사람 정도 일한답니다. 예. 이거 뭔가 굉장히 냄새가 나요? 숨겨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냄새가 저들은 항상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탄핵 할 때부터. 어쨌든 빨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저 좌파들이 오늘도 막 그냥 저기 콘서트인가 뭔가 그 개지랄 떨고 있는데. 예. 빨리 아주 이거. 오늘 진짜... 뭐 이석희 석방하라는 그 콘서트까지 또 하고 있더구먼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다 공산당 빨갱이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자인을 했네요. 여러분, 이석기가 누굽니까? 아로 조직에서, 만일 적과가 됐을 경우에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각 그 공공기관에 침투를 해갖고 한국전력이라든가 주요 원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을 파괴하라. 이들이 그런 목적을 띠고 그런 테러 단체를
조직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이석기를 석방해라. 드디어 얘네들이 이제 사실 문재인도 박근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세계적인 위인, 대한민국의 역사에 유례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문재인 일당한테 탄핵 부당한 그 아주 16가지의 그 엄청난 그 기획 탄핵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석기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겠죠. 그러나 네. 그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풀어주면 모든 게 영국화되잖아요. 사전에 다 기획된 것처럼 되고 우리 대통령을 기획 탄핵했듯이 그렇게 되니까 이석기를 풀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는 보수를 완전히 다 죽여야 되니까 이 국군 기무사 이렇게 폭로한 거 일개 이상한 자기의 그 정체성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인권단체에서 이런 걸 폭로해가지고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50개 언론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국군 기무사의 그 과거에 잊지도 않은, 저는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군인도 미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코멘트를. 그러면 이석기를 석방시키겠다. 뭐죠? 자기들이 완전히 공산당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을 했네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테러 조직 단체를, 게릴라 단체를 조직했던 이석기가 거기 수장입니다. 그런 이석기를 갖다가 풀어준다는 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당하신. 이석기 풀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거 다 생각하고 있는데. 풀어주라 그래요. 풀어주고 자기들이 공산당이라는 걸 자임하니까 우린 그걸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훈이란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 유출 사건은 이렇게 내가 소개했듯이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하죠? 네. 군인권단체라는 거는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은 다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병역 의무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군인권단체에 대해서 뭘 한다고 언론으로 하지만 제가 50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 거죠. 저는 신문기사 보고 얘기한 거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신문기사 중앙일보가 잘못한 거겠죠. 저는 그대로 거기서 인용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네. 본방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방으로 들어가죠. 우리 성부자 방송은 항상 뉴스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우리 애국 국민들 너무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전 사실 TV 보면서 혹시 우리 또 애국자님들이 중간에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걱정을 사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요. 네. 오늘 무척 덥더라고요. 네. 땀 뻘뻘 흘리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또 이거는 정치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뉴스 같은데요. 중국의 민항기입니다. 중국 민항기가 이게 홍콩에서 이륙해가지고 중국 대련에 도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제 노선이네요. 근데 이제 중국 조종사 중에서 부조종사가 고파일럿가 담배를 폈어요. 칵핏에서. 담배? 네, 담배를 폈습니다. 아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담배를 폈습니다. 원래 중국들은 오랑캐니까 담배를 피니까 이 담배가 얘가 잘 폈으면 괜찮은데 이 담배가 센서가 이걸 감지를 해갖고 화재 경보 신고를 낸 거예요. 비행기 자체에서. 아하, 난리 났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본래 항공기가 설정이 되면요. 기계적 재운이 일단 화재가 나면 3만 피트 고도에서 1만 피트로 내려야 된답니다. 공기 때문에. 3만 피트는 무중력 상태예요. 거기는 바깥에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물론 항속거리가 가장 빠를 때, 스피드하게 달릴 때는 공기가 없이 그런 대기권으로 달리지만, 그래서 이 그 화재 감지 센서가 비행기가 아무런 고장도 안 났어요. 단지 조종사가 담배를 폈는데 그 연기가 에어컨 덕트를 타고 나와서 기내에 퍼지니까 화재 경보기가 일으키고 비행기가 1만 1000피트로 내려가고 기내에 그 장치에 있던 그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다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게요. 비행기 추락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대련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조종사가 이제 그 잡혀갔는데, 야, 이건 진짜 3만 그 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떨어져 내릴 때 그 승객들이 얼마나 그 불안했겠습니까? 담배를 칵핏에서 폈대요. 그러니까 지가 조종하면서 담배를 피고 조종한 거예요. 그리고 3만 피트면은 9,000m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1000피트가 3,0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예. 일단 비행기가 그 화재 경보가 나면요, 고도를 낮춰야 돼요. 공기의 그 저기를 받기 위해서.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승객들이 다 질식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조종사가 담배를 칵핏이 조종실입니다. 칵핏에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중국 오랑캐들. 그러게요. 정말 중국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생명도 싣고서 이 무모한 짓 하는 거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비행기를 타? 제가 지난번에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고 기록을 계속 보니까 최근 우리가 6개월 사이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사고가 한 40건이 일어났는데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뭐 일주일에도 막 두 회사, 그러니까 주로 그 사고가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거, 아니면 뭐 타이어가 터지는 거, 아니면 뭐 가다가 에어컨이 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물론 그게 큰 뭐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의 그런 계기적 고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대한항공하고 이 아시아나가 정부의 그 탄압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좀 해이해진 그런 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걱정하냐면은 우리가 그 비행기가 우리도 계속 10년, 15주기로 다 비행기가 추락을 한답니다.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아직까지 그 주기가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것 따라서 그런 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그 주기장에서도 막 그런 그 충돌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그 비행기 그 칵핏 안에서 그런 계기가 불안정해갖고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하고,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막 40건씩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도 우리가 100% 어디 믿고 타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해서 못하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그런 그 섬찟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자기들의 그런 그 이권 싸움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비행기의 어떤 그 안전성에 좀 약간 좀 너무 그런 등한히 하는 거, 그거보다도 네. 불감증? 저는 불감증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 그 모든 관련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그런 대우가 그런 그러니까 사주와의 어떤 그런 불합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좀 그 직원들이 좀 사기를 잃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제가 이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사기가 좀 잃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좀 더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영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국적기로서 더 많은 외국인들도 또 승선시킬 비행기의 그 어떤 세계에다 자기네들의 그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최근 한 7년 전에 미 국무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미국의 외교관들, 군성 뭐 전부 다 털었어요. 대한항공 타지 말아라.
아시아나항공이 그때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대한항공 타지 말라고 권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대한항공 알고 있어요, 그거. 그럼 막 이렇게 우리가 만일 그런 주기장에서 비행기 날개까지 막 박치게 하고, 막 엔진도 막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비행기 띄우고, 그 다음에 그런 컴퓨터 입력도 제대로 안 하고 비행기를 띄웠을 경우에, 과연 외국인들이 대한항공이라든 아시아나항공을 나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한항공이 꺼려하게 신뢰는 네, 말씀하세요. 꺼려하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그 대한항공의 그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항로,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그 기장이 직접 쓴 거예요. 은퇴를 하고. 그걸 내가 짤막하게 내가 그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그게 프랑스 파리인가 영국인가 어디서 출발한 비행기가 일본을 거쳐갖고 서울에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공항에 들어가는 건데 김포공항에. 근데 비행기는 출발 전에 그거 보잉 747 전복이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항로를 그 INS 그 관성항법 장치에 의해서 배하고 똑같아요. 배도 INS라는 게 있어요. 그게 관성항법 장치예요. 그럼 거기다 모든 걸 지금은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INS를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가 이제 그때 바빴는지 모르는데 그걸 입력해 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 기사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그 입력을 잘못시켰어요. 네.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조종사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테이크업하고 활주로에서 성공적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기판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조종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종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야 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걸리면 그 조종사가 수기를 뭐라고 썼냐면 대한항공에서 해직이 되고 벌금을 갖다가 엄청 문대요. 벌금을 물고 그날 그 비행기가 못 떠갖고 다시 회항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런 피해 보는 모든 비용을 조종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조종사가 이게 완전히 오줌이 치린 거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만약 그게 잘못돼갖고 이거 조종사 실수거든요. 조종사가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조종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입력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거만 조종사가 하기 전에 그걸 입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조종사가 공중에 떠 있는데 난감한 거예요. 만약 그걸 회항해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조종사는 해고당한대요. 네, 그렇게 굉장히 그 군기가 세답니다. 그 기내에. 네, 근데 그때 조종사가 아이디어를 반짝했어요. 바로 위에 1번 자이기가 그 위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이기 조종사한테 무전을 쳤어요. 내가 사실 항로를 지금 잃었다. 컴퓨터를 INS 잘못 입력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하였고, 그 자이기 조종사가 나 따라와라. 일본까지만 가면 넌 거기서 다시 한국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일본 도착해서 그 자이기를 팔로우한 거야. 쫓아가가지고 무사히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그 비행기에 계속 오더를 받고 무전 오더를 받고 일본의 그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듯이 그게 만일 조종사가 만일 임무로다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조종사는 똑똑한 조종사예요. 만일 그 우왕좌왕해갖고 만일 그 엉뚱한 데로 떨어지면 어떨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게 과거에 있었다. 그런 실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그 조종사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그 북대서양 지역기후 회담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방위비를 증강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나토 회원국들이 그럼 4% 우리가 증액을 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우리를 좀 많이 밀어갖고 나토가 좀 더 그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해서 말미암일치로다가 회의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마크론 그 대통령이 나는 반대했다는 거야. 나는 증강하지
안 걸로 알고 있다. 미국의 승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마크론이 거기서 자기만 비토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프랑스가 또. 네. 아니면 뭐 자기가 탈퇴를 하든지.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에 또 이렇게, 뭐 전에는 굉장히 미국하고 굉장히 굿 프렌드였었는데 나토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예?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 너무 그 공산주의적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자기 하나가 좀 비토식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뭐 어쨌든 그게 뭐 미국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반대는 아니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마크롱은 40대의 그 젊은 지도자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예, 마크롱은 그 야망과 꿈이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토에서 프랑스의 그 입지가 굉장히 작아요.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그런 나라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에 거기에 그 나토 회원국들한테 못 미치는 그런 대우를 전 받았다고 좀 약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면 어느 정도 그거를 뭐 60이나 그런데 그런 원숙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은 그렇게 뭐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지도자는 굉장히 그 불같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옳다고 또 내세울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도 우리 시청자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마크롱이 젊어서 객기 부린다고 이렇게 썼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마 일종의 객기라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나토 회담은 미국 주도로 미국의 그 이익에 대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나토 회담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 방위비 증강을 4%,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 허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토를 갖다 좀 더 미국이 주도해서 그런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기구로 발전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뉴스로 들어갈게요. 네, 네. 이 북한이 그 미군 그 전사, 그러니까 우리가 1951년부터 3년까지 미군이 그 전사한 그 미군의 유해가 북한에 5,000구가 있습니다. 5,000구가 있는데 미확인 유해죠. 근데 이제 북한이 그 판문점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미군 전사 6월 발굴회의를 하자고 판문점에다가 제의를 했어요. 미국 실무진 보러 오라고. 네. 그래갖고 미국 실무진이 갔습니다. 판문점으로. 북한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야, 완전히 뭐 판문점으로 갔는데 안 왔어요. 그놈도 웃긴 놈들이네요. 뭘 네, 믿고 북한이 저러는지. 펑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연 실색한 거죠. 야, 저놈들 저거 대단한 놈들. 자기네들이 유고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유고를 발굴.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네. 발굴하자고 해놓고, 네.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 비핵화가 지금 깨지고 나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 그러니까 이 유해를 들고 나가고 미국하고의 뭔가를 또 이렇게 새로운 거짓말을 해서 계략을 꾸며야 되는데, 이제 그거 갖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선수를 쳤는데, 미국에서 일단 거기 판문점에서 기다렸답니다. 근데 이놈들이 회의상에 안 나왔어요. 약속도 없이. 자,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바람 맞은 거죠. 네, 부글부글 끓게 네. 만드는구만. 그러니까 미국도 기가 막히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웃기는 거죠. 참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우리가 우리는 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알다가도 모르잖아요. 그 공산주의 밥도 못 먹고 그 사람 죽이고 그 인민 탄압하는 공산주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그 콘서트하고 그 이석기 그 석방시켜라. 거기에 간 그 젊은 애들 가수들 아니 앞으로 적화가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그 타켓 1호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나요?
그래요. 오늘도 집회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워낙 뭐 무감각하게 늘 지내고 있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눴어요. 아니, 북한의 실체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우리가 그런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북한이 직접 도발하거나 어떤 자행했을 때 우리가 그런 뉴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고모부를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인다든가, 화형 방사기로. 북한 주민은 밥을 못 먹는다든가. 그걸 북한의 헐벗고 금지리고, 북한의 얼마 전에 기순해갖고 총을 등허리 엉덩이 쪽에 약 5발의 총알을 맞고 넘어온 그 병사의 몸속에서 옥수수 깡냉이 뿌리가 나왔다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몰라요? 아니,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를 잡아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그럼 한두 개 앞에 자판에 놓고 파는 그런 거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옥수수가. 그렇죠. 북한은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수수가 주식이면 그 나라는 뻔한 거지. 왜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쌀도 남아 돌아가는데 왜 옥수수를 왜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몸속에서 옥수수가 잔뜩 나왔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갖다 그렇게 흠모하고 동정하고 북한을 갖다 그리워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마치 그냥 교인이 어떤 특정 교회 제가 기독교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이단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교회가 미국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단 교회는 그냥 날뛰고 광란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거기는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미친 듯이 그냥 울부짖고 그런 교회를 봤는데요.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주의를 갖다가 흠모하는 사람들은 대체 북한의 실상이 그렇게 암울하고 그렇게 무섭고 지옥 같은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따라가니 참 그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전 그게. 북한 뻔연히 북한이 가봤자 북한은 전기도 안 들어와요,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북한은 평양의 일부 지역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 북한하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북한하고 저렇게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 이유가 뭔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일시적으로 영혼을 다 잃었든가 아니면 뭔가 뺏긴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매몰될 수가 없죠. 콘서트를 열어서 이석기를 풀어줘라. 이거는 진짜. 그럼 이석기가 풀려 나와가지고 아로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적화가 되면 한전이고 우리가 다 때려붙겨라. 그거 시나리오로 그거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속된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좋아. 그럼 이석기가 나와갖고 한전 다 때려붙여갖고 전기 못 쓰면 밴드놈들 전기도 못 쓰잖아. 양아치 좌파 밴드놈들. 그러다 그거 연주 못하지. 그럼 이석기가 진짜 고리 원자를 갖다 폭발시키면 대한민국 전기 없잖아. 그러면 전철도 못 다니고, 그 다음에 KTX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거 다 폭발시키면 자동차가 다 쓸모없는 하나의 그냥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영혼을 뺏긴 거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빨려가는 거야.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공산주의를 부정하면서도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이게 멘탈 디소더, 정신병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더라도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실체,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공산당을 지지하는데 내가 무엇이 미지직을 나을까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조금씩은 판단해 볼 거 아니야. 그럼 민주주의는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조금 벌고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누가 나를 갖다 뭐라고 못해. 일단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 거덩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공산주의는 뭘까? 공산주의는 내가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 공산주의는 그 대신 공동분배해서 먹고 산다지만 공동분배라는 거는 결국은 그건 초급 목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배급 줘갖고 매일 그렇게 먹는 거 북한 주민들
결국 북한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배급주의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도 정부에서 다 착취하고 인민들은 갖다가 강냉이 몇 숟가락 정도 줘갖고 그걸 갖다가 물을 잔뜩 부어갖고 나무 죽하고 끓여갖고 그 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양을.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위장병도 많고 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런 방송을 했죠. 북한의 2,500명, 이 좌파들이 이걸 들어야 돼. 북한의 인구가 다 죽어가지고, 고난의 인군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이제 인구가 2,500명 밖에 없대요. 2,500만 명. 25밀리언이야. 그렇죠. 2,500만 명 있죠. 예. 웬만한 도시도 10밀리언, 15밀리언, 1,500만 명 돼요. 그렇게 한 나라의 도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인구에는 또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되고, 북한의 그 복무 기간이 17년이에요. 17년.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는 걸 자기들도 알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막 밴드 두드리고 막 락 음악에 심취되고, 제가 굉장히 락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 음악을 좀 이제 안 들어요. 대한민국 락 뮤직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좌익들이야. 강산아 밴드, 그다음에 누구야 윤도현 밴드, 악랄한 밴드죠. 그다음에 또 누구야 신화이 밴드.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명한 옛날 노래 많이 만들었죠. 미인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아, 예. 신중현. 예. 신중현 아들, 아들이 아주 좌익입니다. 신중현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파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 정수라가 부른 뭐죠?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있죠? 예. 저들이 그걸 왜 쓰냐는 거야, 그 노래를.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빨갱인가? 아버지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사람 다 들으라고 만드는 건데. 그게 뭔 잘못인데. 신대철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노래를 왜 보수주의가 쓰냐. 머리들이 다 영혼들이 뺏겨갖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옷 잘 입고 고급차 타고 잘 먹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호역골식으로 이게 살고 있으니까 북한의 실태,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적화될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게 걔네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뭔가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실상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그게 북한의 은둔하고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거를 걔네들은 그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싹 지우고 사회주의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현재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가능성도 없고 진짜 위험한 지금 외나무길을 지금 그들은 타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를 다 주재하고 무사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고 또 나토 회원국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또 처음에 강압적으로 나왔지만 우리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같이 고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또 무신하면으로 해준다길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주도에서 나토가 좀 더 이렇게 굳건히 이제 하고 브뤼셀을 떠나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영국에서 시위대가 무려 100만 명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트럼프 우리나라에 오지 마라. 우린 너가 굉장히 싫다. 이렇게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싫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었대.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후보 전에 행각을 갖고 다니는 이야기는 것 같아요. 과거 전에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에 그런 행각.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세무 관계라든가 그런 여성 편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여성 편력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사실 이렇게 악동의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그 영국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몰려와 갖고 수십만 명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가 무슨 뭐 공산당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영국을 침공했다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어떤 걸 했다든가라는 자기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싫어할 만한 이유를 대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 시민들은 무조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거야. 저는 이해 못해요. 다음으로 내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그냥 제가 보낸 겁니다. 미국의 그 맥도날드 그 풀체인이 약 전국적으로 3,000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맥도날드 있죠. 네, 많죠. 미국의 맥도날드가 굉장히 그 큰 햄버거죠. 미국 사람들이 주식. 근데 이 미국의 이 맥도날드가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맥도날드 먹고 제가 설사를 엄청 했습니다. 솔직히 한 입 먹고 배에서 버리고,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제일 맛없는 햄버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 맥도날드가 제일 맛없어요. 저 요즘에 맥도날드점에 가는데, 미국에서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이미 나갖고 맥도날드니까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맥도날드가 제일 맛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와플 버거킹이 맥도날드보다 훨씬 신선하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샐러드를 갖다가 전부 다 균이 들은 샐러드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취급을 해가지고 환자가 속출하고 그래갖고 맥도날드가 지금 식품 특약청에서 완전한 그 정지를 받았고요. 그 3,000개의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그 바를 전부 다 철수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못 팔아요, 이제. 아이고. 맥도날드가 완전히 그냥 철퇴를 맞았습니다. 15명이 식중독에 걸려갖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를 가졌을 때입니다. 근데 저도 맥도날드 먹고 제가 여태까지 기억으로는 10번 이상을 갖다가 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또 웃기는 게요. 버지나 맥도날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상하게 그 워싱턴 DC에서 먹는 맥도날드는 설사 안 돼요. 그 흑인들이 만들거든요. 흑인들이. 거기는 흑인들이에요, 전부 다. 손도 더럽고, 전 맥도날드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맥도날드는 물론, 한국의 그 식자재를 갖고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맥도날드가, 샐러드바가 나쁘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미국에 있는 것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그 선박이 인공기를 달고 자유롭게 그 불법 밀수출을 좀 계속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미국에서 하려고 지금 그 안건을 또 만들고 있고요. 북한이 그런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제재 위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에서 비핵화한다고 이렇게 그 지들끼리 이렇게 다 해놓고 북한은 중국하고 완전히 그냥 계속 석탄이고 뭐고 실어나려고 유류 실어나려고 먹을 거 실어나려고 해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참 이런 북한이 핵도 포기도 않으면서 이렇게 맨날 유엔 제재를 갖다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런 제재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거야.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갖고 나와서 북한을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강력한 제재를 한답니다, 이제. 북한의 그 판문점에 이제 요 뉴스는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뉴스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뉴스 할 때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북한을 성토하고 나서 북한의 어떤 면을 갖다 이렇게 약간 첨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판문점에서 보면은 그 태성마을이라고 있대요. 태성마을. 대성마을이죠. 대성마을. 네. 거기에 160m 높이 그 인공기가 걸려있는 탑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나부낀다고 그러면서 인공기를 달고 이제 그 배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뉴스를 같이 연결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합의한 문서에는 비핵화가 다 표기가 돼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로 북한은 7월이 지나가고 아직까지 합의문에 이행하는 어떤 행동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북한은 분명히 그 김정은이가 나한테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아직 믿고 싶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난 꼭 하기를 바라고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현실이 되면은 전쟁도 안 하고 북한의 번영의 길을 열어주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7월이 지나서 아직까지 북한의 사실상요, 지금 비핵화, 한반도고 비핵화가 지금 6월 10일 날 합의한 상태에서 7월 달은 까먹어 버렸어요.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까먹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북한이요, 김영철이가요. 이 김영철이 아시죠? 이 김영철이 이놈이 네. 우리 천안함 폭격하고 옛날에 올림픽 때 한번 왔고 그 대머리 가지고 얼굴 무장고비 같이 생긴 놈이죠. 그쵸? 네. 이놈이 본배우 장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7월 12일 날 오늘이 아니까 오늘 7월 12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이놈이 이거 미국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본배우 장관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김영철이가 전화로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식스파리 털크 하죠. 식스파리 털크. 육자회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육자회담 20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그 육자회담이 북한의 그 핵무기를 연장시켜주는 회의였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은 늘 위기 상황에 육자회담을 들고 나와요. 육자회담을 왜 들고 나오냐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그 김계관이가 육자회담의 달인이에요. 네. 육자회담 멤버가 옛날에 그 동아태 차관보 그 칼루치 로버트 칼루치도 육자회담 멤버였었고요. 그 사람이 아마 초기 멤버였을 거예요. 초기 1기. 그 다음에 그 육자회담 그 대표가 우리 그 성김대사 그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또 주한 미대사 지냈던 성김도 주한 미대사 지냈어요. 주한 미대사 지냈던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네. 아주 그 젠틀맨 있어요. 네. 아주 점잖은 외교관, 야구 좋아하고요. 네. 그분도 육자회담 대표였었어요. 할지를 뛰는 거예요. 육자회담은 북한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셋이 짜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 김영철이가 본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7월 12일 날 판문점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나왔대. 본배가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놈들이 지금 육자회담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비핵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핵화를 안 하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도 참여를 해라. 중국도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도 이야기를 하고 일본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이 다자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나와서 그 공통 분모를 갖고 비핵화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봅시다. 중국 놈 그 시진핑이 보낸 그 수계들이 와서 북한 수계들하고 러시아들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거 아니야. 미국한테. 야, 생각을 해봐라. 비핵화를 하는데 너네처럼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비핵화를 뽑냐. 이 중국말 들어봐라. 러시아말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다 과거에 그런 핵을 갖고 그런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그 사후 처리 이런 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고증을 미국이 지금 충분히 알아들어갖고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이놈들이 육자회담을 들고 나온 겁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